오늘은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의 신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 김헌동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님 정지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따 발언해 주실 경실련의 서기원 간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경실련의 윤철한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모두 말씀드리고 신철영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만인의 공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국회는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 구성 방침을 바꾸자는 선거제 개혁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사수벽에 막혀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사실 대리자 모임입니다. 5천만의 대리인들 모임입니다. 대리인회죠. 대리인회. 네, 지금은 국회가 특권의 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입니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국회 대표자를 보낼 길이 없었던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이 뭉치기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본질입니다. 국민 주권, 주권자의 뜻에 비례해서, 주권자의 뜻에 연동해서 국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밥그릇이 아닙니다. 약자들의 밥그릇을 챙기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거대 양당, 기득권의 철옹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입니다. 최소한 1,500만 원은 있어야 등록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수료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수수료가 아니라 1,500만 원, 서민이나 청년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진입장벽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입후보 3억 원, 시도지사 5천만 원, 국회의원 1,500만 원, 시장 군수 1,000만 원, 도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니고 이거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실련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4월 내년 선거에 입후보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서민층이 경제적 부담 느끼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이 진입장벽을 허무는 입법 청원 그리고 입법 발의를 곧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영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한번 보고 할까요? 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부터 인하하라. 청년과 시민도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 하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액의 기탁금 받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 생태환경 위기가 있고, 한쪽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되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 문명이 거의 끝날 정도의 그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변환에 이미 우리가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문명의 전환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제대로 헤쳐나가고 또 남겨져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전혀 새롭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너무 노쇠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가 연도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선거법 개정이고 또 하나가 선거 기탁금을 낮추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이 기탁금을 낮춰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한 발짝 국회가 발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이 좀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대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 국회에 진입하는데 너무 장벽이 커서 문턱이 높아서 그 문턱을 우선 낮춰야 되는데 그 문턱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우선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0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 절반 동안 전국의 땅값은 2천조 원이 올랐고 이 서울의 집값은 강남은 6억, 서울 평균 3억이 올라서 서울 집값만 700조가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사에서 발표를 한 결과를 보면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은 65명의 평균 재산이 1년에 1억씩 3억이 올랐고 그 중에 정책을 담당했던 정책실장들은 초대 정책실장이 10억,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은 12억,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는 5억이 올랐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엊그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19번째 정부가 발표한 18번째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얘기해줘야 될 국회의원 중에 여당원이 100명이 넘는데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1야당도 100명이 넘는 의원 중에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의원이 또는 법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에다 제안을 해도 안 되고 정의당에다 제안을 해도 안 되고 민주평화당이 유일한 통로로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가 소멸되고 정상적인 법안이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년과 서민이 200명 넘게 내년 다음 국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을 내고 엄청난 선거 비용을 쓰는 그런 선거가 돼서는 절대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국회가 원구성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는 20대 국회 금년 안에
또는 이번 20대 다음 선거 이전에 선거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낮추는 그런 법안이라도 하나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그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자,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인천 장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버지와 아들이 빵을 훔쳐먹은 사건. 그분들이 기초생계급여로 월 142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한테 1,50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끼고 아껴서 정말 내가 이 불합리한 현실을 입법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 아끼고 아껴서 국회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모으기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모아야지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까 50개월을 모아야 됩니다. 두 자식과 노모를 모시면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예, 헌법 제22조는 공무단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어떤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본권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계 수급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적 중산층의 기준으로 기탁금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다른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34세 총리가 탄생을 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대학생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탁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는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탁금 1,500만 원은 대학생들의 선출될 수 있는 권리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탁금 1,500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오늘, 어제도, 그제도 국회의 이런 풍경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득권, 국회의원들, 기득권의 관계에 물들어 있는 국회의원들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 기탁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국회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12월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판단,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그 판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 경실련에서는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 청년들의 정치 참여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예, 이상입니다.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금이 지난 수십 년간의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에 상관과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법상의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박약하므로 고액의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입법 청원을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